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부동산계의 최강,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전속 중개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네.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좀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우리나라에 정착이 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뭐 중개 이제 일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초보고, 네. 뭐 아직 입문도 이제 하기 전인데, 방향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잘 해보려고. 그래서 고심 끝에. 여러 이제 그 유튜브 채널도 좀 보면서 이게 그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저로서는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20몇 년간 지금 해오면서 네. 이 중개 업무를 단순히 어떤 돈벌이 차원보다는 또 좀 이렇게 중개 업무를 선진화시키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모범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우리 양원 씨한테도 예전에 촬영을 출사표 이래가지고 촬영을 좀 하면서 이 중개업계의 테슬라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좀 게임 체인저로서 판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제가 이제 전속 중개계약에 그 역점을 많이 뒀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죠. 전속 중개를 하겠다라고 표방했다가 이게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어렵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크게 봤었는데 그 이제 실무 이제 어떻게 이 중개법인을 홍보하고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전속 중개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드리고 싶은데 일단 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우리 중개하는 사람들의 뭐 이야기들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고객의 어떤 니즈를 지금 중개 실무는 제대로 못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게 중개라고 하는 중개를 맡은 사람들은 그 물건에 뭐 만약에 매도인을 위해서라면 그 물건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홍보가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돼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오픈된 공간, 오픈 스페이스에 그걸 내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렇죠. 연락을 많이 오게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걸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게 좀 정확한 물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무슨 역에서 몇 분 거리, 그다음에 월임 내려 얼마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두루뭉술하게 써서 연락을 했더니만 그게 이제 좀 그렇죠. 홍보도 있고 광고 그냥 괜히 시간 썼네 이런 낚시 낭패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좀 더 유튜브 같은데 홍보를 통해서 물건을 직접 알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안 될까? 물건을 뺏기니까. 그렇죠. 물건을 뺏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게 물건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물건이 자기의 전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물건을 정확하게 내놓는 순간, 홍보하는 순간 그 물건은 다른 중개업자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층수를 많이 쓰던데요? 아파트 옛날 때는 그냥 몇 평형 이렇게 그 아파트만 나왔는데 요즘은 층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몇 호만 안 나왔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물건들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요. 그런 이제 중개업자들은 그 물건이 특정되는 순간 자기의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보
같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정보로서의 그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층까지 이렇게 나타낸 부분은 그걸 허위로 했거나 예를 들면 7층인데 실제로는 7층인데 8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7층에 호수들이 너무 많아서 가봐야 알 수 없는 문을 두드리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내지. 그렇죠. 주인들이 싫어하죠. 결국은 그 물건을 직접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연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장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구조가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원룸 뭐 빌딩 이런 부분들이 공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개 업무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 그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한계가 어디서 오냐면은 그 물건을 제대로 못 내놓는 물건을 정확하게 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또 그런 한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속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변호사 일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변호사 일 조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일도 저는 뭐 부산 시골 출신이고 이게 서울에 와서 지금 자리 잡고 이렇게 변호사 일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도 보면 좀 대견하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예전에 이제 변호사 일을 처음 할 때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이게 내가 이게 기라성 같은 선배 변호사들 저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분들 뭐 정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서울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미 실력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저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서울에서 그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이제 내놓은 결론은 나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25년 차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검색에 노출되는 식의 없죠. 그런 영업 방식은 아예 없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아름아름으로 사돈의 팔촌, 그다음에 동창들 또는 심지어 이제 좀 이게 브로커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으로 영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를 내가 계속 가져갈 거냐. 나도 지금도 이제 아직도 그런 젊은 변호사들이 시작하면서 있습니다. 여전히 브로커를 쓰고, 그 다음에 동창회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대학원 다니고, 그런 최고의 과정. 최고의 과정.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방식을 나도 여전히 그냥 답습할 거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그 네트워크가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내가 뒤늦게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경쟁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좀 바꾼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뭐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책도 내고 그다음 방송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이미 저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또 제 어떻게 보면 예상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았던 거죠. 지금은 똑같은 방식으로 했던 제 연수원 동기들, 제 법대 동기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제가 여건이 낫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동창회 최고위 과정에 이런 것들 하면서 그 전문화하고는 조금 이게 멀어진 발전이 없었네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없이 전문 의사가 아닌 그냥 의원 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는 그 개인 변호사한테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건이 보장돼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나이도 좀 많이 드셨을 것 같고. 나이도 그렇죠. 그래서 젊은 변호사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왔듯이 이 중개법인 업무도
다시 한번은 이제 내가 게임 체인저가 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중개업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물건 공개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 물건 공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려 그러면 전속 중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반 중개를 염두에 두고 물건을 약간 감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감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서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역삼동 근처에 역삼동에 있는 빌딩인데 그거를 내가 사진 찍고 뭘 그 두리뭉실하게 뭘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지는 데다가 그 인근의 중개업자들은 다 알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내 경쟁자가 될 사람들은 그 빌딩에 있는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 중개법인들 이런 사람들이 경쟁자가 될 텐데 저 물건 나왔네 바로 보고 금방 그렇죠.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가려서 뭔가를 공개한다는 것도 이게 좀 약간 어불성설 그런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정식으로 하고 전속 중개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건물주들이 이걸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고민인데. 그리고 전속 중개를 하게 되면 만약에 아무리 봐도 가치가 90억이에요. 만약에. 네. 근데 100억 받고 싶어서 그냥 널리 내놓는 게 건물주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면 체결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전속으로 100억에 내갖고 계약이 안 되면 이게 그렇죠. 전속이 이제 한계가 그 전속을 만약에 3개월을 맡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능력이 없는 중개업자들 같으면은 그 3개월 기간을 허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내 물건 좀 이렇게 전속으로 맡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거래가 성사가 되도록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홍보를 못 하니까. 홍보를 못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중개업계 현실이었거든요, 그동안에. 너한테 뭘 믿고 맡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전속은 저는 우리 중개업계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외국도 다 외국은 다 그거 하니까 대부분은 전속은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러면 나가야 될 방향에서 그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 중개의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개법인들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속 중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중개법인하고 나하고를 전속을 맡길 때 과연 비등비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물건 가지고 장난을 안 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수가 또 싸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수가 싸고, 그리고 그 전속 중개라는 게 사실은 별거 없는 것이 전속 중개를 맡아서 여러 군데 홍보를 하면은 공동 중개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저는 이제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그 언론사의 그 광고판,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내놓기만 하면은 연락이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전속만 되면 연락 오죠. 네이버만 내놔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을 그 만날 수 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믿을 만한 중개업자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그게 뭐 흥정하고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의사소통을 좀 도와주거든요. 그게 그분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이 전문가로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그 받아들이고 요거는 뭐 배제하고 이런 부분에 설득도 하고 전문가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그냥 거래 성사시키게 급급한 겁니다. 다들 거짓말해서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신뢰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른 중개법인들보다는 제가 믿지진 않는다, 손해 보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아갈 방향이고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네. 처음에 좀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임대인의 마음이 또 갈 때라서 막 내놨다가 또 걷어들인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부분이 그 전속 중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폐단이거든요. 전속 중개를 하게 되면은 싫으나 좋으나 그 기간은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건물주들을 설득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제 역할이고, 제 역할이고 한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중개업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감추고, 물건을 감추고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경쟁의 그 어떤 룰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오픈하고 정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세입자들이 많아서 그거를 공개할 수 없는 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개를 못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아름아름으로 광고내가지고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맞겠죠. 그런 것도 하고 전속도 하고. 아니 전속은 기본적으로는 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전속을 하면서도 비공개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완전 오픈하지 말고 내가 세입자들이 알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연락을 다 이쪽으로 오게 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그 건물에 못 오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니즈가 있거든요, 또. 그런 전속.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머리에 부딪히는 게 좀 많이 있네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전속 중개를 거의 접해보지 못했죠. 그죠? 그렇죠. 들어보지도 못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도 거의 저도 이제 부동산 그 업무 통해서 그 중개를 많이 보는데. 그렇죠. 계약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 비율은 거의 1%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1%. 네. 우리 대한민국 1%라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이 25년 동안 했는데 네. 보기 힘들었다 이거죠. 예, 거래 이제 성사해서 뭔가 분쟁이 되거나 또는 자문구하거나 할 때 저한테 오는데 전속 그 계약으로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었어요? 예. 있긴 있었어요.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되게 드물죠. 희귀템이죠. 드물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이제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업무를 좀 고도하고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전속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는 매물들을 많이 확보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없을 아무래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 건물주들을 하는 그 거래만 이제 아마 취급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그렇죠. 건물주들도 사실은 제 생각에 아까 우리 재소전화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뭐 제 입장이 아니라 모든 중개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건물주들, 그러니까 규모가 있고 또 양질의 이런 건물주들을 또 건물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저한테 제 영업에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나중에 전속 중개 계약을 방식으로 하고 보수도 0.2 정도밖에 안 받는 그런 그 영업을 한다고 할 때 나중에 누가 더 선호하겠느냐? 건물 이제 100억짜리 건물주와 1000억짜리 건물주에서 그렇죠. 누가 더 선호하겠느냐라고 할 때는 저는 더 좀 더 건물이 크고 그다음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과정에서 건물주를 속이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한테 맡겨도 연락을 잘 해줄 거고 중간에서 속이지 않을 거고 나를 위해서 일해줄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정확히 하고 알아보고 그렇죠. 그런 판단이 좀 서거든요.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정착이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도와주세요. 기다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잘 해보겠습니다. 설득을 잘 시켜요, 제가. 나아갈 방향이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뭐 저희 사무실에서 재택근무라든지 뭐 이런 탄력근무 이런 부분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좀 오래전부터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갑자기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방향만 맞으면은 그게 언제 도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속 중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아직은 거부감도 좀 있고 어색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조금 흐름만 타면 네. 저는 좀 이렇게 앞서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때쯤이면 그때 잘했다. 네, 그때 시작하기 잘했다. 네. 그렇게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강 빌딩 중계 파이팅입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